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6월 5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양책인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뭐 빠른 속도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또다시 번지면서 중국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필요성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았었던 테마죠. 섹터라기보다는 테마인데 이제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 드디어 헤드셋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AR, VR 관련주죠. 바닥권에 있는데 오늘 좀 꿈투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 흐름까지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문자 신청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요. 이 번호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시고 많이들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오늘 장마감 브리핑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증권사 브리핑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국내 주식 마감 시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중국 부양책 기대 심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지금 현재 뭐 우리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중국 부양책 기대 심리 이게 이제 시장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딱 중국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만 좀 볼까요? 어차피 미국 5월 고용지표 이야기는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업로드 시켜 드렸기 때문에 중국 쪽 관련 이야기만 보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 일각에서는 좀 이제 부양책을 해야 되지 않냐. 특히나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으로 부양책을 추진 할 걸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결정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미리 이제 김칫국 마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행여 하나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추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시황과 관련된 호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금요일날 시장이랑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죠.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기계, 조선, 건설, 소재 등 민감주 그리고 산업재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시황 관련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 그거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예전에 샀다가 물려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돼 가지고 못 올라왔다. 그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좀 올라오면 매도의 기회로 삼고 그때 이제 주도주를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주도주들이 계속 강해요. 조정이 나와도 좀 빠지잖아요. 그럼 바로 저가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뭐 아직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AI 관련주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 엔비디아 수혜주 중에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 찾아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단숨에 급등이 나와버려요. 뭐 이제 실예로 들면 아니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챗 GPT, 뭐 AI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양의 서버가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아직까지 부각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KINX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 받을라나 싶었는데요. 딱 이제 여기서 봤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정이 나타나도 아직까지 부각 안 받은 종목들이 새롭게 찾은 종목도 있으면 그 종목들은 그냥 한순간에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또 지금 사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또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주가 상승 연정의 키로 환율과 중국 변수로 부상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대외 변수의 긍정적인 결과로 주식시장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 중에 있는데 중국 부양책 기대감도 부상하면서 코스피 상승세가 연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연장의 키는 환율과 중국 변수에 달려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수출이나 국제 수지가 이제 부진하죠.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수출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중국 부양책의 유무와 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기대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추가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서 뭐 부양책과 뭐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신한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튬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리튬 테마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먼저 볼게요. 2031년부터 전 세계 리튬 공급 부족이 가속화된다. 가격 인상 불가피.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칠레의 동위원회에서 리튬 시장 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됐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겁니다. 2035년에 리튬이 필요한 양은 리튬 수요는 380만 톤 정도가 될 텐데 생산량은 246만 톤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생산량의 1.5배 정도가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튬이 좀 우려감, 이제 2차 전지 시장 커지고 전기차 시장 커질 텐데 리튬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미래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뿐더러 빨리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체제가 필요하겠죠. 리튬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공했다 이런 결과 나오면서 이제 마그네슘 관련주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한번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탄산 리튬 수요가 2021년 50만 8천 톤인데 2035년까지 연평균 16%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탄산 리튬 생산은 지금 현재 46만 8천 톤, 지금도 202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일단은 수요가 조금 더 웃도는 상황이죠. 공급보다. 근데 2035년까지 연간 13% 정도밖에 늘어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2035년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탄산리튬 가격이 2020년에서부터 이제 공급 우위 상황, 아니 수요 우위 상황이죠. 수요 우위 상황이 되다 보니까 12월 톤당 7,950달러에서 작년 12월에 톤당 62,000달러로 680%가 급증을 했다. 7배 정도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약간 좀 리튬 시장에 대한 우려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우려감을 좀 반영할 만한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부각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반리튬이라는 종목이에요. 어반리튬 오늘 바닥권에서 일단은 고점 예전에 찍었다가 쭉 최근에 조정 나왔었죠. 조정 나왔다가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어반리튬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반리튬이 이제 본인들이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는 공법이 있대요. 그게 뭐 CU LX라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CULX라는 공법으로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나 아니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나 이걸 가지고 탄산 리튬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산 리튬을 재생산해내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폐 배터리를 가져다가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거의 한 90%에 달하는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반리튬이 상당히 좀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탑픽은 제가 봤을 때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어반리튬이 이제 베스트고 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관련주들이 또 있죠. 뭐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도 이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 에너지,
이 종목도 리튬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그래도 대장은 실질적인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실수해주는 이제 어반 리튬이 이제 가장 모멘텀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그네슘으로 또 이제 리튬을 대체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잖아요. 물론 저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관련해 가지고 국내 관련주는 일단 PJ메탈, PJ메탈이 가장 큰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PJ메탈도 주가 바닥권이었어요. 바닥권이다 보니까 오늘 시원하게 급등이 나와도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부담감 없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애플워치 이후에 최대 야심작 애플 MR 헤드셋 개봉 박두라는 소식인데요. 5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 예상, 그러니까 오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CNN 시장 시드를 잡고 고가가 예상된다. 애플 회의론 깰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미국 CNN 방송에서 5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리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MR 헤드셋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MR 헤드셋이 애플에는 2014년 첫 공개되고 이듬해 출시된 애플워치 이후에 최대 규모 하드웨어 공개가 될 수 있다고 평가. 애플의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수백만 명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단은 뭐 테마주들은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는데 테마주도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팔릴까는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옵니다. 이 시장에서 애플의 MR 헤드셋 가격을 $3,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스마트폰도 뭐 2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100만원 중반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핸드폰을 그 돈을 주고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MR 헤드셋도 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핸드폰은 우리가 필수제로 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다라기보다는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망가지면 새로운 걸 사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치제로 볼 수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사고 필요 없는 사람은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100만원대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 만드는 거는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조 비용은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400만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제조 비용 자체가 300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대량 양산이 되고 모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펜리스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중화될 때는 가격이 전부 다 다운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제조 비용이 또 다운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중화로 가는 건데, 우리 OLED TV 처음 나왔을 때 1,500만원, 2,000만원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한 몇 년 있어야 100만원대로 오지 않을까. 근데 진정한 대중화는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차트의 모양이 너무 좋아요. 관련주도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연기된다 이 소리만 듣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 그래서 최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덱스터가 있고요. 완전 바닥권이죠. 완전 바닥권에서 오늘 10%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구나, 위치를 봤을 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스코넥, 스코넥이란 종목 완전 바닥권이죠. 그리고 맥스트라는 종목도 있어요. 맥스트. 자, 맥스트,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것만,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맥스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근데 이 외에도 이 AR, VR 관련주들이 시장에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도 이제 완전 바닥권. 그러니까 보면은 이 AR, VR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애플이 공개가 되고 뭐 반응 보면서 충분히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뭐 어쨌든 이런 테마성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바이앤홀딩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애플이 공개한다고 하니까 공개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공개를 했다면은 이제 스펙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보면서
관심 종목에 놓고 있다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일 때 들어왔다가 먹고 빠지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 오니까 또다시 또 연휴네요. 또 내일은 이제 현충일로 또 이제 장이 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뭐 주말 보내고 와서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쉬는 거 꽤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그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푹 쉬시고 시간 내 되면은 이제 뭐 시장과 관련된 아니면 내 종목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니까요.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쉬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